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30만 명 가까이 늘고 있어 2차 확진이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미국이 중국의 5G 천병인 화웨이의 반도체 숨통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는 기세로 제재 수위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제재는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차량 제1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제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코로나19 수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입니다. 여기에 마스크 관련 종목과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장 폐지 결정 반복으로 되살아난 코스닥 업체 간만우가 거래 재개를 시작한 가운데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에 약 2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 408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고가와 비교한다면 주가는 19.3배가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제2차 재유행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2차 거리두기 지금 수도권 쪽에서 시행이 됐고요. 3단계까지 지금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확진자 수가 200명 후반대가 지금 나온다라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경기민감주보다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무더기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는 수급적으로 볼 때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지 못하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 종목별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실시간 전화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 오늘 수급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폭의 하락폭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로 좀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 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셀트리온, 카카오 등의 좀 매수세를 장 초반부터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를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양매수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LG화학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카카오에 대한 양매수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SM, 이오테크닉스, RF텍으로 좀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나요? 네, 언택트에 컨택트하는 하루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매기가 쏠리는 오늘 시장 흐름인데요. 일단 물론 예상보다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사실 코스닥 시장 1.45%대 지수 조정은 그간 상승장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정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가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 요인으로 이 국내 확진자 수 증가 요인이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은 향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지 아니면 단기 조정의 시작일지 여부를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모습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재확진에 따른 업종별 힙이 당연스레 관리는 모습입니다. 당연하게도 언택트 관련이라든가 진단키트, 백신 관련주로의 매기가 쏠리는 시장 흐름인데, 일단 오늘 언택트 관련주 내에서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알서포트를 중심으로 한 링네트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0% 이상 급증한 모습인데, 여기에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점에서 이슈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고민은 이번 조정의 시작이 단기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저희가 어떻게 어렵겠지만 예측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 여전히 차별 장세 가정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 기회 등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투자자들의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은 어쨌든 3월과 같은 그 큰 폭의 급락보다는 최근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일보 후퇴후 2보 전진을 위한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시황만 맞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풍력 관련주 관심 유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분기 풍력 설치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 경신한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설치량이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뿐 아니라 각국의 정책상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풍력 발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공언한 점 등과 더불어서 CS 윈드를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미국 대선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될 때는 이 미국발 풍력 수요 급증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앞둔 점에서도 풍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 계속 유효하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돼서 풍력 관련주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유니슨 등 수혜 기대해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이탈하면서 파란불 켰고 코스닥도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카카오, 메디톡스, 우리들제약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언택트 대표주들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현재는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38만 7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39만 원 부근까지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자가 대거 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로 비대면 서비스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언택트 대표주들 오늘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한편 카카오는 지난 상반기 게임, 뮤직, IP 비즈니스 등 전 영역에서 성장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언택트 플랫폼의 영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우리들제약입니다.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 승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15,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에 급등하면서 상한가 기록했다가 잠시 풀리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제약이 식약처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2종의 분자 진단키트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는데요.
한편 우리들 제약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회사인 엑세스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하고 해외에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이죠. 오늘 엑세스바이오의 주가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회사는 글로벌 유통망과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메디톡스입니다. 이 메디톡신의 일시적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30%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24만 3,1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한 후에 종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대전 고등법원이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건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메디톡신 판매 재개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메디톡스의 악재는 끝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들 또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터주들 요즘에 들썩들썩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SM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서트가 엔터 회사들의 주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엔터주들도 온라인 콘서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고 바캉스, 엔터, 카지노 해서 오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흔들렸던 엔터주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온라인 공연이 타격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듯 온라인 콘서트 성공 가능 속속 입증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더라도 온라인 콘서트를 통한 추가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짚어볼 화두죠. BTS,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이번 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이끄는 기업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매출액이 2,94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97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6%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도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엔터 3대 공룡인 SM, JYP, YG엔터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월드투어 전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앨범, 음원, 온라인 공연,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IP 사업, 콘텐츠 브랜딩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빅히트 엔터의 코스피 상장이 가시권으로 들어왔고 BTS의 신곡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연내 코스피 상장이 점쳐지고 있는데 지난 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났고요. 통상 예비심사 후 6개월 이내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빠르면 9월 수요 예측을 거쳐서 10월 신규 상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을 3조에서 5조를 전망하는데요. 엔터 3사 합산 시총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업이익이 월등하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의 예상 시가총액이 3조에서 5조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빅히트 엔터의 관련주로는 다들 잘 알려져 있듯이 DPC인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를 통해 1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넷마블도 빅히트의 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 엔터주를 살펴봤으면 이제 바캉스 하면 또 이제 카지노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었는가 하는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카지노는 중국 VIP 고객들의 수요 회복과 국내 여행 증가에 맞춰서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2분기까지는 해외 VIP 고객들의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실적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의 코로나19 상황보다는 일본보다는 중화권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VIP들이 앞으로 방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파른 실적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휴가지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카지노, 호텔, 리조트 등 부대 사업이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증가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여지없이 오늘 주가도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강원랜드 재개장,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카지노 이전 설치 등 다시 살아나야 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빅히트엔터, 카지노 산업 말씀드렸는데요. 각 테마별 탑픽 종목 하나씩 추천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탑픽 종목은 VTGMP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콜라보로 향수를 만들었던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요. 큐브엔터의 최대 주주가 VTGMP인데요. 신규 아이돌 런칭에 따른 인기가 높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회사 아이원바이오에서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제조하고 있고 원래 영위하던 사업인 화장품, 마스크 쪽에서도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카지노 관련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고 중국 VIP 고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실적까지 회복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VIP 방문객이 전년 대비 67%가 줄었고 매출액 역시 51% 감소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결국 살아나야 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권 노선은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데요. 중장거리 노선보다는 아시아 지역이 먼저, 단기 노선이 먼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 확대 시점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고객들,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최근 기간에 양호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그 즈음이 단기적 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상징적으로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날이니만큼 조금만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시간? 예, 말씀하시죠. 예, 일단은 코로나19가 재확산이라고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거리 두기도 지금 뭐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지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3월이었고 3월엔 주가가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었어요. 네. 이런 쇼크가 혹시 올까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속보를 통해서도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냈는데요. 그리고 지금 3월에 있었던 코로나 재확산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공포가 있었고요. 어느 곳이 수혜가 되는지, 어느 곳이 피해가 되는지 아직 감을 못 잡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코로나 확산, 재확산에서는 솔직히 다들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K-방역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또 믿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수혜인지 어디가 피해인지 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주말 동안 재확산이 되니까 바로 다 소급이 몰립니다. 바이러스 백신, 진단 키트 이것도 몰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가 그나마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는 많이 당황하고 당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경험을 해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응이 안전하지는 않을까. 그나마 주식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차 경기 부양책이 결국에는 나와야 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라도 우리 지수도 다시 한번 재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종목들, 유망하게 보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굉장히 유효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3월 같은 상황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연휴 끝나고 왔는데 네. 이게 확실히 미국 시장은 뭐 나스닥 신고가 경신하고 테슬라 13% 올라가고 애플 제외하고 마가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은 안 좋네요. 일단 미국부터 한번 짚어보고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좋았어요? 네. 지수가 춤을 추네요. 그러게요. 개장 이후에 처음에 올라갔었어요. 올랐다가 예. 밀리다가 다시 또 양봉 또 전환하는 것더니 또 내려가요. 지금 상한도 건너는 사이에 저렇게 됐구나. 예, 근데 지금 예. 보니까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고요. 3,460억이고 외국계에서 1,000억 원대는 유지를 해줬는데 현물 쪽 매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드네요. 590억 원대까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빠지네요. 예, 지수가. 야, 이제 지수 오르고 내리고는 개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개인 유동성이 세상이 많이 변했죠. 변했죠. 시장 성격도 많이 변했고. 그쵸. 예. 그게 지금 미국도 지금 뭐랄까 사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예, 테슬라가 컸죠. 그쵸 사실은. 예. 지금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24%, 이 3월 저점, 예, 그때 3월 23일 날 뉴욕은 돌았습니다만 그때 저점 대비로는 거의 뭐 68%.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 지금 이거 약간 이거 뭐죠?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드라이브샷이 지금 하늘로 치솟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느낌. 예. 자, 이 월간 보세요. 야, 이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인데 이 MAC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진짜 그 프로 선수들 중에 드라이브 잘 치는 사람 가끔씩 보면 떨어져야 하는데 한 번 더 치솟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인데 무겁긴 무겁고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이제 자꾸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흐름이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날 이제 5대 1에 액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죠. 그렇죠. 여기는 미국은 액면가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죠? 다르네요. 예,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정서에 맞춰서 자꾸 액면 분할 하는데 500원짜리 100원 만든 게 아니네요, 저건. 그러니까 이제 스탁 스플릿, 스탁 디비덴드, 주식 분할, 주식 배당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때 이후로 나흘 동안 날아가는 거 보세요. 와. 4거래일 만에 33.6%. 그래서 지난 7월 13일 날 뭔가 모르게 나스닥에서 잘 달리던 기술주들이 한 방 맞은 날이 7월 13일인데 그것도 열어버렸습니다. 예. 자, 열어버렸는데 다들 그러네요. 이거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이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자, 21일 날 주주명부 확정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댓글란에 그렇게 쓰더라고. 20일까지는 무조건 고야. 뭐 주식 분할이건 주식 배당이건 이 자체가 무상증자건 예. 그 자체가 기업 가치에 아무런 변화를 안 주는 거는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또 우리 쪽의 액면 분할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 뭐 그 전에 엄청 비쌌던 롯데칠성, 아모레퍼시픽 다 은근히 그거 하면은 주가는 뭐 하다못해 어나운싱 효과로라도 더 오른다 했는데 그렇진 우리는 않았죠. 안 그랬어요. 예. 솔직히 우리는 그때 다들 그랬어요. 왜? 너무 비싸서 이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떠넘기려니까 이렇게 쪼개냐? 뭐 이런 말도 있었죠. 비아냥거림이 있었죠. 그런 그게 있었는데 반면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썰이 되잖아요. 썰이. 그렇죠. 썰이 되는 종목에다가 다들 못 사서 안달인데 그러고 유동성은 뭐 아직도 차고 넘친다니 그쵸. 이게 달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몇몇 종목들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마가 요새는 뭐 빵도 아니고 뭐 마그낫 많아요. 많아요. 저도 예. 이거 쓰면서 어떻게 써야 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 예.
만들면 말이죠, 뭐. 사실. 맞아요. 네. 예. 옛날에 그 브릭스 이후에 V자는 베트남, 뭐 M은 멕시코, 뭐 이래가지고 요래저래 조합하다 보니 말이 많았었죠. 헷갈려요. 맞아요. 엔비디아도 날라갔죠. 월간 차트 보세요. 예.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저런 차트는 정말. 약간 저 무슨 옛날 저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초현실주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2살짜리 아들한테 붙주면 저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네, 막 던지면. 무슨 난을 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런 애들 웃자죠. 여기는 로빈후드도 제법 입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산보호 신청했던 렌트카 업체 허츠. 이때 난리쳤잖아요. 이때. 예. 이때 뭐예요? 5월 26일 날 종가 기준으로 56센트. 완전 동전주. 예. 이게 6월 8일 날 5불 53센트 거의 10배. 10배. 장중 고점은 6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지금 지난 어제 1불 49센트. 그러면 이거 6월 8일 날 6불 13센트에 샀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75.7%. 전형적인 어떤 그 테마주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물렸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죠. 네. 제약회사 된다는 코닥. 지금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원들하고 너가 뭔 짓 했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더 밀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60불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87.3. 또 뭐 이게 실체는 없고 꿈만 거창한 니콜라. 예. 그에 비하면 우리 현대차 액션트 그 수소차 트럭 스위스에 수출하고 하는 장면들은 감격스럽더만요. 대단하죠. 실체가 있으니까. 야, 이게 되나 싶었는데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수소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 한다. 전기차도 있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미국은 저런 상황. S&P 500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열었어요, 이제. 다 열었고 요거 장중 해서 사상 최고치는 3393인데 예. 요거 뭐 하루 이틀 걸음인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골드만은 벌써 애초에 금년에 제시했던 게 3000인데 화끈하게 20% 더 올려서 3600. 다우존스는 아직도 요 2월 21일부터 24일 요 구간 그걸 못 가네. 요 갭을 아직도 못 채워요. 왜? 이런 애들 때문에. 종목들이. 예, 다 경기 민감이잖아요. 보잉 이거 싸다는 거 말고는 지금 다시 또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는 느낌. 보잉, 캐터필라 뭐 이러잖아요. 보잉, 캐터필라 이런 것들, IBM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저런 상황.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 기술주 부분에서 우리는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까 뭐 진단 키트 주들은 또 날아가네요. 날아갈 만한 재료니까. 그렇죠. 마스크 진단 키트는 사실 이제 지금은 진단해야 또, 되고 마스크 써야 되니까.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몇 군데 수혜주 말고 지금 이렇게 막 쏟아진다는데 갑자기 무슨 뭐 진짜 폭탄 맞은 것처럼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러니 지금 뭐 유동성 했는데 조금은 하다못해 기간 조정이라도 거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잘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데서 막 밀린다고 사고 안 그러네 이제. 아침부터 그냥 장 열리면서 팔았어요. 장 열리면서부터. 네, 일단 동시호가에서 팔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학습 효과인가 봐요. 대단하죠. 예. 스마트해졌어요. 확실히 진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뭐 계속 팔다 보니까 사야 되는 바스켓 물량이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좀 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적으로 좀 봐야죠. 뭐 이번 주 내로 베트남이 저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간 4.5%가 빠졌다 그러는데 방역 선진국이 베트남이랑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꼽히는 모범 사례가. 근데 베트남이 4.5%가 주간으로 밀렸는데 좀 우리는 유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긴 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에 지금 5G 관련해서 파웨이 계속 제재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웨이랑 하면 아무데도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얘랑 놀면 우리 편 아니야. 약간 어렸을 때 하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좀 악영향이 올 것 같은데 정기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지금 애초에 같았으면 지난 15일 날 지난 주말에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화상으로라도 네, 15일 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스하고 류허가 말해야 되는데 뭐 미중 무역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연기를 했는데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8월 달에 베이다이허 회의 했지만 중국 관영 언론에서 베이다이허를 갖다가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이유를 갖다가 베이다이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 무역협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콩이나 옥수수는 막 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이번에 홍수 때문에 거의 뭐 한 평소 생산되던 거의 절반 정도가 쓸려 나갔다고 한다면은 오죽하면은 잔바레끼라고 음식 남기지 말라고 그게 먹방 금지했잖아요 또. 그게 시진핑의 입에서까지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다양한 중국 관련한 유튜브 채널이 많은데 전반적인 톤이 그거죠. 여기가 이제 베이다이허 이걸 갖다가 뭐 중국식으로 베이다이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등소평은 자 마오쩌둥 다음에 등소평. 등소평도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하고 내하고 동기동차이다 해도 되는데 살짝 2세대인 채 겸손했던. 등소평의 유운이 뭐예요? 도광양이 아닙니까? 빛을 감추고 조용하게 힘을 길러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장점인 후진타오 거쳐서 여기 왔는데 뭐예요? 도광양에는 고사하고 중국모 1대1로 뭐 중국 제조 2025 2025에서 2035까지 갔잖아요. 2025 해봐야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5년도 안 남았으니까. 2035년까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랬더니만 이 원로들이 보기에 너 혼자 다 해먹을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베이다이허에서 뭔가 심각한 시진핑의 주석의 위상에 뭔가 좀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전인됐단 말이에요. 그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가요? 어떤 사진이었죠? 정덕앵커가 시진핑 주석 자리고 제가 리커창이었어요. 1, 2인자네요 그러면? 작년에 시진핑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리커창이 땀만 삐질삐질 흘리던 리커창이 표결할 때마다 보란 듯이 누르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보란 듯이 누르던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어요. 시청자분들께 뭔가 이렇게 그때부터가 달라졌고 그거 했는데 둘 간의 지위적인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뭐 왕이 그 센 척하던 왕이 외교부장부터 해서 다 나오고 절대 남중국에서 먼저 발표하지 마라. 지금 꼬리 내린 겁니다. 중국.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막 때리는 족족 지금은 이 상태죠. 왜 복싱으로 치면은 주먹을 같이 내뻗을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나 카운터를 보고 있는. 가드 딱 올려가지고 최대한 견디는 공이 올리기까지를 카운트 때리다가 그걸 갖다 KO로 연결을 못 시키면 정말 뒤지게 맞을 텐데. 많이 맞을 텐데로 정정하겠습니다. 많이 맞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고 윌버로 상무장관 했는 말이 그겁니다. 뭐 알리바바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지금은 틱톡 들려보느라고 정신없다. 알리바바까지는 갈 수 없다. 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도 오히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류허하고의 그 회담 연기를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얘들이 이거 갖고 당장 뭐 서로 일을 키울 것 같지는 않네 쪽으로. 오히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사실 뭐 한 70 며칠 남았나요 이제? 뭐 11월 3일 해봐요. 얼마 안 남았죠. 80일 많이 남아요?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뭐 여러 번 이런 치고받는 게 올 것 같긴 한데 심하진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로 조금 여쭤보는 게 많은 분들이 추가 조정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다. 코로나는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 효과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좀 조정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또 나와요. 뒤에 이제 첨언할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믿는 구성은 그거 아닙니까? 유동성. 유동성.
그리고 절대 연준이 먼저 배신 때릴 것 같지는 않다. 그죠? 그리고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거나 지금보다 더 급격한 달러가 막 약세로 가서 환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미국 금리가 조금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게 좀 찝찝한데. 주말에 좀 오르더라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요즘 이렇게 좀 다소 읽기에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 그 시황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 실질 금리의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특히 기술주들, 뭐 성장주들이 밀리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다들 믿는 구석은 또 하나. 지금 옆에 뭐 주위에 다들 덜덜한 게 뭐죠? 제발 한 1, 20% 빠져라 좀 사게. 뭐 이러고 있으니까 파는 놈만 바보야 하는 분위기. 뭐 이런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나 참 요즘은 무용지물이 된 차트지만 코스피는 2300 한번 보시죠. 2300은 여기 지금 일간 일목균형표에 이 아래쪽에 까만색 선 기준선입니다. 일간 기준선입니다. 지금 2400 안착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2400 안착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 전환선이야 좀 물고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또 조정이고, 2300이라는 이 기준선도 깨냐? 그러면 이제 2200까지도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무겁잖아요.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세요. 아래 사이를 보나 스토캐스틱을 보나. 코스닥은 이 음봉이 많아진다는 게 찝찝합니다. 그리고 음봉이 길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약해진다는 느낌이고, 코스닥은 이렇게 판단하시죠. 기술적으로 뭐 종목까지는 다 일일이 저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지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5일선하고 21선에서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오는 정도까지 가느냐. 그렇다면 60일선까지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정도의 조정, 뭐 이렇게 조금 각오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무겁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올라온 것들도 있고, 보조지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팔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그게 많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한번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평가 이기고, 그렇죠. 뭔가 실현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회도 한번 노려볼까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좀 인버스 세력도 좀 살려주세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 말고 중국 여쭤보는 게, 요즘에 바이차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딴 거 없습니다. 돈 풀어서 그래요. 중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인민은행에서 MLF, 뭐 시황에서 자주 언급되죠. 미드텀 론 퍼실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대출이에요. 중기 대출인데 이번에는 1년짜리로 7천억 위안. 저게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물론 8월 달에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일회성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난 주 후반에 팡 튀는 배경이었는데, 보시죠. 뭐 3,458로 나오는데, 여기 상하이 지난번에 이때 이제 곱비질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야야야 너무 급하다, 좀 다지고 가자. 그래서 된다. 갑자기 뭡니까 그거 술 이름 뭐죠? 마오따이죠. 그러니까요. 귀주 못해주다. 한방 두드리 맞고 이랬다가 얘들은 뭐 온통 뇌물로 부패로 성장한 기업이야까지 하면서 제동을 걸다가 했는데,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열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이중 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거래량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한데, 그럴 때 패턴이 이 돌아가는 폼이, 그래서 이제 이 꼴 보기가 싫어서 또 미국에서 한 방 더 센 거 한 방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 다들 이제 확인하면서 쫓아가야 됩니다만, 중국도 돈 풀었는 거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일회성이라고 인민은행이 강조했던 그걸로 봐서는, 그거는 지난 이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이제 다른 재료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을 이제 네.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환율은 참 안 움직여요. 1180원대에서. 안 움직이죠. 예. 이렇게 보시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예. 92 밑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뭔가 느낌은 이래요. 이 무렵에 으쌰으쌰 하면서 밀었어요. 예. 전 세계의 FX 딜러들이 야, 달러 약세래 쪽으로 밀었어요. 특히 유로 강이야 예. 라고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오니까 뭔가 좀 숨이 차요. 예. 월간으로는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고 이걸 밀면 이제 큰 장이 한 번 더 오는데 근데 이 그림 글로벌 모니터스 가져왔습니다만 이 막대 그래프의 의미는 CFTC에서 그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달러 롱 숏 그거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 약세 쪽으로 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런 투기적인 달러 숏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쌓였던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뭔가 달러 약세 기대 심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두 가지 양면이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달러 약세 쪽으로 베팅하네. 달러 약세 가겠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만큼 했던 이 세력들이 야, 더 안 밀리나 해서 그냥 달러 숏을 갖다가 커버함이 그런 이제 고승부를 갖다 지금 두고 있다 보니까 예. 월간으로 보나 일간으로 보나 조금 버거운 거죠. 거기다가 리라, 터키 리라. 예. 이때 우리 2018년 여름에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훌쩍 넘었습니다. 야.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뭐 한 24% 하던 금리를 갖다가 8%대까지 낮췄으니까 그거다 경상적자 있죠. 또 대통령 뭐 지 마음대로 하죠. 예. 그다음에 은근슬쩍 해열도 움직입니다. 보스나로 대통령 확진, 예. 부인도 확진, 아들내미도 확진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헌법에서 정한 재정 적자 한도를 갖다가 야, 그거 못 깰 거 뭐 있냐 이런 분위기예요. 경제장관은 그래도 브라질 경제장관은 친시장적이고 시장 논리대로 그러면 당장은 뭐 그거 폐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길게 보면 죽는 길입니다 하는데 니 그럼 좀 나가줘야겠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응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달러 인덱스에서 그렇게 밀리는 거는 유로 강세에 대한 배팅, 반면에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헤알이나 리라 정도의 경제 펀더멘털이나 급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뭐 수출이 잘 됩니까? 뭐가 지금 그래 달러 약세만 보고 가자라고 하기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18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차트 보세요. 이게 환율입니까? 끝부분. 딜러들 할 게 없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예. 예. 환율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예. 그래 뭐 1180원 깨진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180 깨지면 1150 아니야 했더니만 여의도에 어지간한 증권사는 그래 봐야 1170 알겠습니까? 다들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돈 워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요.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 5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수정 횟수는 3회 제공해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되고 그중에 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방법 확인해 보셨고요. 이 시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누적 수익률이 93.7%.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있긴 해요. 이렇게 뭐 지수가 밀리다 보면 그래도 뭐 놀라운 수익률이 다음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글벳 빠져나갔고 일양약품 빠져나간 가운데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본만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모두 다 플러스 성적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 종근당 바이오는 포트에서 제외하거나 손절 처리됐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양호한 성적을 또 거뒀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섬을 한 번 더 넣었는데 또 목표가 달성했고요. 유니온도 잘 갔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터치가 조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러셀이 새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바로 손절가 터치가 됐네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 93.7%, 현재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예, 포트 보시면 지금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아이고 많이 나왔네요.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대형주답게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제 표정이 오늘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웃어주셔야 돼요. 예, 웃어주셔야 되고. 예,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AS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영향 굉장히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 텐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섹터 지금 모든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아침부터 갭하락 출발해서 지금 기준봉 저점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만약에 손절을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내일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대가 여기 이제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밴드대에서는 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림이 나오면 주가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타협을 하셔가지고 손절을 폭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손절을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손절하신 분들은 일단 현금 보유하시고 만약 손절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활용해서 손절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러셀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삼으셔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단기적으로 봤던 그 추세 전환 부분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대선 테마는 관련 일정이 이제 이슈화 될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손해 보실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롱생명과학이 31,000원이 손절가였는데 오늘 31,000원을 살짝 이탈했어요. 이 종목이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 자리는 34,000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제 마다 저항을 받았던 이 밴드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인데, 요 가격대를 지금 이제 이렇게 밟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저점 부근, 그러니까 34,400원, 500원, 그리고 전 저점 부근이 있죠, 최근에. 요 구간을 이탈 안 하면, 추세는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가 터치했다. 그래서 손절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 역시 만약에 아직 손절 못하신 분이 있으면 조만간 반등 나올 때 그때 활용하셔가지고 손절폭 줄이셔갖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12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한꺼번에 손절가를 다 벗어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되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간당간당합니다. 115,000원을 제가 이제 그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늘 빠지고 있죠. 그래서 115,000원 이 종목 역시 손절을 하게 되면 이슈랑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분할로 매수하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시면 또 다른 종목들로 기회를 언제든지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를 지금 계속 추세대 이제 고점에서부터 지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하단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그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가 강한 저항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2450포인트 여기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추세가 끝났냐? 그건 아니고요.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에서 조정폭이 좀 깊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증시가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한국 증시는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편입될 종목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후보군인가요? 네,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녹십자 랩셀 하고요. 깨끗한 나라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 그룹 관련해갖고 혈장 치료제, 코로나19 테마주고요. 깨끗한 나라, 마스크 관련주로 코로나19 테마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 1번, 2번 깨끗한 나라,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녹십자 랩셀은 이제 녹십자 그룹 계열의 바이오 회사고요. 이제 8월 28일 날 청생법이라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첨단 생명공학 관련법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법인데, 이제 시행이 이번 달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랩셀이죠. 녹십자 랩셀은 요 관련 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바이오 관련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NK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녹십자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 코로나19 테마로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스크 관련주로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좀 좋아졌는데, 요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170억을 달성을 했어요. 1분기에 180억, 2분기에 170억 해서 반기에 지금 350억 영업이익 달성했고요. 이제 올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년 영업이익이 한 600억,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인데 실적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 하면 못해도 8,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선택을 할지, 포트에 넣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녹십자 랩셀로 지금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 랩셀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녹십자 랩셀 일단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종가의 매수고요.
목표가는 한 65,000원대입니다. 정고점 돌파하는 시점, 그 정도 가격대 저항대를 목표가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 한 15%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손절가는 54,400원 정도 손절을 잡았어요.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추세를 이렇게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6만 원 저항 돌파하면 6만 5천 원까지 단번에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하면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손절가를 54,4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해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주 1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